이 영상은 태국과 베트남의 문화적, 사회적, 경제적 차이에 대한 내용으로 특히 해외 창업이나 동남아 이민을 원하시는 분들을 위한 내용이니 시청 전 꼭 참조해주세요. 구스하우스 오늘의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예고드린 대로 태국과 베트남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 텐데요. 왕가나라는 영화를 아시고 계실까요? 전 태국하면 사실 가장 먼저 떠오르는 영화입니다. 어릴 때는 이 영화 속 샴 왕국이 태국이란 생각을 하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영화 속의 왕국은 정말 부유하고 낭만적인 왕국이었거든요. 반면 베트남 하면 떠오르는 대표적인 영화들이 플래툰, 굿모닝 베트남 같은 월남전 영화밖에 없었습니다. 실제로 이 두 나라의 역사도 그러하죠. 영화의 배경처럼 태국의 왕조는 늘 평화로웠고 풍족했고요. 베트남의 역사는 전쟁과 피로 얼룩져 있죠. 이런 근본적인 역사가 다른 두 나라의 유일한 공통점은 바로 인도차이나 반도에 위치하고 있다는 것이죠. 인도차이나 반도, 중국과 인도의 중간에 위치하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인데요. 쌀농사가 발달했고 풍부한 천년 자원으로 인해 그들만의 독자적인 선사시대 문화를 형성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그들의 지정학적 특징은 일찌감치 중개무역과 해상무역을 발달시키는 결과를 가지고 왔죠. 두 나라의 고대 역사를 잠깐 살펴보면요. 베트남은 남북으로 상당 기간 분리되어 있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7세기까지 베트남의 중남부 지방에는 참파라는 이름의 왕국이 2세기경부터 존재했었죠. 당시 참파 왕국은 해상무역이 상당히 발달한 곳이었고요. 인도의 힌두교를 수용하면서 인도식 문화가 발달했다고 합니다. 반면 같은 시기 베트남의 북부는 한나라의 지배를 받고 있었으며 따라서 자연스럽게 중국의 유교, 불교, 도교의 색채를 물려받게 됩니다. 베트남은 중국의 북송시대 980년에 이르러서야 최초의 독립왕조인 레왕조를 세우게 됩니다. 그 후에도 중국을 상대로 정복과 독립을 반복하게 되는데요. 무협지를 즐겨보신 분이라면 대월국이라는 이름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 대월국이 바로 베트남의 옛 이름 중 하나입니다. 중국의 영향이 깊었던 베트남과는 달리 메콩강 근처의 대부분의 국가들은 인도와의 해상무역이 활발했습니다. 당시 인도차이나 반도 서쪽은 캄보디아의 영토였죠. 태국 최초의 왕국인 수코타이 왕조는 1238년 캄보디아를 몰아내고 타이족이 세운 나라이며 이 수코타이 왕조에 의해 타이어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현재 태국의 왕조는 1782년에 세워진 짜그리 왕조가 계속 이어져 오고 있는 것이라고 하네요. 먼저 창업 혹은 사업적인 측면에서 두 나라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사업이나 창업에 있어서 좋은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도시화의 정도 그리고 향후 발전 가능성이 무엇보다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도시화의 가장 근본적으로 영향을 끼치는 것이 인구라고 생각하는데요. 태국은요, 이미 한 해에 한 명의 아기가 태어나지 않는 초저출산 국가입니다. 작년 0.95 명, 그리고 올해는 0.94명 정도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물론 0.7명대의 한국보다는 많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개발도상국에서의 저출산 문제는 경제에 훨씬 더 큰 타격을 줄 수 있죠. 뿐만 아니죠. 한국에서 불법 체류를 가장 많이 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국가가 중국도 베트남도 아닌 바로 태국입니다. 베트남도 아주 높은 수치는 아니지만 가까스로 한 명을 넘기고 있습니다. 2024년 1.5명 정도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인구수가 유지되려면 매 2.1명 이상의 신생아가 태어나야 한다고 하는데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나라 50% 이상이 이 2라는 숫자에 도달하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두 번째로 도시화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인프라입니다. 물론 인프라는 생활의 편의성을 가지고 오는 설비적인 측면으로 볼 수도 있겠습니다만 얼마나 균형된 국토 발전이 이루어지고 있느냐도 관찰해 봐야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태국은 말 그대로 방콕 하나만이 건재한 도시입니다. 2021년 기준으로 방콕과 그 주변 권역의 인구는 1740만 명 정도로 추정되며 이 수치는 태국 전체 인구의 25%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제2의 도시라는 치앙마이만 해도 도시 자체 인구는 65만 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접근 도시를 모두 합쳐야 1300만 명 정도로 추정되고 있죠.
태국의 면적이 한반도의 2.3배에 달하고 베트남의 약 1.5배라는 것을 감안한다면 정말 낮은 인구 밀도이고 대부분의 지역이 도시화가 거의 진행되지 못했다고 볼 수 있죠. 베트남은 북부, 중부, 남부의 상권역으로 나눠진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물론 정치 수도인 하노이와 경제 수도로 알려져 있는 호치민의 인구가 압도적으로 많긴 하지만 인구 1000만을 오가는 메가시티가 남북으로 하나씩, 그리고 다낭시급의 인구 100만 이상의 도시가 4개, 50만 정도 되는 도시가 3개 이상으로 추정되며 두 나라의 남북의 길이가 비슷하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태국에 비해 꽤 골고루 국토 발전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태국이 사실 베트남보다 빨리 발전할 수 있었던 것은 식민의 역사가 없기 때문이며 베트남의 경우는 미국과의 전쟁 이후 공산주의 일당 체제를 택하면서 상당 기간 미국에 의해 경제적으로 고립되어 있었죠. 부유했던 서방 세계의 입장에서는 투자를 할래야 할 수가 없던 국가였습니다. 이 같은 분석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 두 가지인데요. 태국의 GDP가 베트남의 2배에 가까움에도 불구하고 값싼 노동력으로 OEM에서의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었던 이유, 그리고 현재 향후에도 창업이나 사업에 있어서의 발전의 기회는 베트남이 훨씬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정확하진 않겠지만 태국에서 추정되는 한국 교민의 수가 2023년 기준 2만 명 정도라면 베트남에 있는 한국 교민의 수는 17만 8천 명으로 미국, 중국, 일본, 캐나다에 이어 5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아무래도 중국 문화의 영향을 많이 받는 베트남이 좀 더 익숙한 면이 있고, 그리고 동남아 투자의 후발주자인 한국의 입장에선 베트남이 그나마 나은 선택지였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하지만 이민으로 넘어가면 좀 다르다고 생각이 드네요. 일단 이민 시의 가장 중요한 조건은 사회적 인프라와 의료일 것입니다. 사실 이 두 가지는 현재로서는 베트남이 태국을 따라갈 수가 없는 부분이죠. 태국의 의료 수준은 싱가포르를 제외하고는 동남아 최고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가성비도 우수하고요. 그리고 외국인들의 진출 역사가 오래된 만큼 대중교통, 학교, 편의시설 등 사회적, 물리적으로도 훨씬 우수한 인프라를 갖추고 있습니다. 태국에서 가장 많이 은퇴 이민으로 추천되는 지역인 치앙마이, 후아인 등의 물가와 베트남에서의 가장 인기 지역인 다낭, 나짱, 달랏 등을 비교해보면 정말 태국에서의 렌트비가 대체적으로 더 싸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이 같은 현상이 발생하는 이유는 인구 밀도와 현재 과열 양상을 띠는 베트남의 부동산 시장 때문이라고 보는데요. 어쨌거나 생활비의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집세가 싸다면 여러 가지 면을 비교해 볼 때 한가로운 은퇴 생활을 즐기기에는 태국이 훨씬 경제적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상당 기간의 인내가 필요한 창업이나 사업에서는 성장성이 더 높은 베트남이 훨씬 유리하다고 보여지고요. 한가로운 은퇴 이민을 생각한다면 태국이 더 나은 곳이 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하지만 30, 40대 부부들에겐 글쎄요, 먹고 사는 이슈가 더 큰 만큼 베트남이 더 좋지 않을까 하는 것이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창업하는 업종에 따라 원하는 삶의 방식에 따라 제 의견과는 달리 두 나라의 장단점이 분명히 있을 수 있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오늘의 영상 재밌으셨나요? 아이돌 그룹 블랙핑크의 태국인 멤버 리사는 모든 태국인들의 영웅이죠. 반면 유진스의 베트남 출신 한이는 베트남에서의 반응이 생각보다 좋지 않다는 건데요. 그건 한이의 조부모가 보트피플이라는 말이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 투쟁과 식민과 그리고 전쟁으로 얼룩진 역사를 가진 베트남 사람들의 애국심은 정말 우리의 상상을 초월합니다. 동남아에서 가장 한이 많은 민족이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요. 반면 보통의 역사가 상대적으로 없는 편인 태국인들의 미소가 훨씬 후하다는 생각도 듭니다. 영상 속 제 개인적인 의견들은 참조용으로 사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언제나 강조드리지만 자신이 많이 가보고 겪어보는 것만이 완전한 정답이 될 수 있습니다. 날씨가 정말 무덥습니다. 에어컨을 거의 동남아 수준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 와중에 코로나가 다시 유행이라고 합니다. 끝까지 건강한 여름 보내시길 바라며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